세 번째입니다. 돼지 시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돼지는 여러 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독립된 글자를. 그래서 왜 그런가? 아마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 가운데 돼지를 특별히 가축으로 키운 사람들이 그런 돼지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글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돼지와 관련된 글자는 무려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독립된 글자로 쓰이고 있는 것은 지금 요거 시자. 돼지 시는 여기 주둥이가 딱 아주 특징적으로 주둥이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멧돼지는 주둥이가 팍 나왔잖아요. 근데 집돼지는 평평하죠. 땅 같은 거 해집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닐까. 요 모습이. 그래서 지금 돼지 같은 데 앞에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여기 앞에 나왔죠. 이게 아마 주둥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문자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특징을 잘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돼지 시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돼지 시자 중에서도 특히 육고기를 무지 강조한 거죠. 고기. 돼지돈. 우리가 이제 돼지할 때는 돈육이라고 합니다. 돈육. 그리고 돼지는 저라고 부르지만 저육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요것은 육고기를 먹는 거라면 요 젖자는 뭐냐면 돼지 비계를 가지고 국물을 낼 때 쓰는 돼지예요. 그러니까 전용적으로. 그래서 이 돼지는 비계를 많이 운동을 안 시켜가지고 어디다 가둬놓고 운동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비계가 밥만 먹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중국인들이 이렇게 요리할 때 돼지 그거 해가지고 요리하거나 그걸 끓여서 우리 시골에서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이만한 돼지고기 비계 하나 딱 던져놓으면 우리 사실 돼지고기이지만 사실 고기 아니잖아요. 그냥 국물이죠, 국물. 돼지 맛 나는 국물. 여기까지도. 제가 볼 때 몇 번 울어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스타킹 같은데 이렇게 명주나 상 같은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걸어놨다가 또 끓일 때 한 몇 번 울어먹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건더기는 아버지가 소금 찍어가지고 소주 한잔 할 때 쓰고 이렇게.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가 돼지 젖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젖은 비계를 많이 키운 거. 기름이나 그런 국물용으로 키운 돼지는 돼지 젖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돈은 운동을 해서 살이 파치돼서 삼겹살, 오겹살 거먹을 때 쓰는 돼지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이게 바로 제사 지낼 돼지 채자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낼 돼지 채자. 그래서 이 돼지는 이렇게 딱 잡으면 활로 딱 쏴요. 그러면 딱 하잖아. 그러면 이제 도끼로 그때 4개의 다리를 딱 잘라버려. 4개의 다리를. 그러면 이제 돼지가 이제 막 엄청난 고통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돼지 목을 팍 잘라. 양동에다가 그 피를 받아요. 그게 바로 맹이라는 글자입니다. 맹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떠 있는 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빼 안 지납니다. 아침과 저녁 때 없어요. 회맹 나갈 때는. 그쵸, 회맹할 때. 그러니까 언제냐? 전쟁에 나갈 때는 새벽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맹세라고 손으로 여기를 딱 해가지고 피를 다 떨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를 떨구면 제사를 지내.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입에다가 이렇게 묻히죠. 원래는 먹는 건데 그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찍어서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펼이라고 해요. 사펼. 주로 흉노족들이 그렇게 하고 왔죠. 이렇게. 그래서 그 흉노족을 뭐라고 하냐면 피 먹는 놈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드라큘라 전설로 나오게 됩니다. 피 이렇게. 그러니까 북방민족의 혈명 또 하나가 뭐겠어요? 결혼식. 저녁 때 하는 거, 혼례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이제 해가 뉘어뉘할 때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젖자로 깃발을 써서 시족의 어떤 토템이 있는 깃발. 그때 이제 혼례식을 하는 거죠. 저녁 때 하는 것은 해와 달. 그러면 이제 해와 달이 만나면 나중에 무엇이 별이 생기죠. 이게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일월성할 때. 일월성할 때. 일과 월이 만나면 별이 뜨죠. 그래서 별은 해가 뜬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이 이렇게 싸게 트는 거 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해가 뜬다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다 있으니까 하여튼 돼지 채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천왕 이름이 교채, 들판의 돼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구려에서는
유리왕이 국내성에 천도할 때 그 돼지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냐? 지금의 국내성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움할 만하다. 거기가 자기 처가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비슷하게 생긴 돼지 2마리를 잡아놓고 한 마리는 예, 도망가다가 어디 골짜기 가서 그냥 죽어서 바베큐가 됐고, 한 마리는 이미 미리 거기 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 돼지가 그 돼지다 하면 이제 1000명이 끌려가서 국내성으로 천도할 때 쓰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동천왕 이 태어날 때 그 이야기가 있고, 만주족은 돼지를 숭배합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만주족은 저가 계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가. 그리고 이제 이 돼지에서부터 만들어진 파생자가 이제 우리가 쫓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돼지를 사냥할 축이라고 그래요. 돼지를 사냥할 축.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멧돼지를 사냥하던 모습에서 아마 축자를 맞춰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집가자가 좀 특이한 건데요. 집가자는 특별하게. 자, 이 돼지가 가축으로 등장한 것은 다 신석시대 때인데,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을이 있으면 요 마을 여기 바깥에 해자를 두게 됩니다. 해자를 두게 되고, 여기에 바로 돼지가 있는 거죠. 돼지. 왜 돼지 이렇게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독충이 들어와요. 독충. 그 독충을 뭐라고 하냐면 타라고 불렀어요. 그건. 그래서 갑골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냐? 무타 이렇게 물어요. 왕문. 예전에는 이제 뭐 의문보가 없으니까 왕이 물었다. 무타. 그럼 무타 뭐냐면 탈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없었느냐. 그러면 그 제사장이 대답했다. 무타. 또는 유타, 망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뭐냐? 그것이 있어가지고 세 사람 죽었어요. 이렇게 망이가 죽었다는 뜻이니까 이런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타자가 나중에 멸종이 되고 뱀의 대명사를 쓰이죠. 뱀 타자로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이 돼지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타와 같은 이런 막 독충들이 오면 여기 다 돼지가 다 잡아먹죠. 그 다음에요, 돼지가 그 개처럼 낯선 사람한테 오면 울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침입하면 돼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꿀꿀꿀꿀 울죠. 그럼 뭐예요? 경보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주로 내경이고, 내경이고 돼지는 외경인 거죠. 바깥 지키는 경찰. 개는 그러니까 개팔자가 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개팔자, 이 개견자는 정말 팔자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일단 개견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는 내경. 아니 잡혀먹을 개는 어차피 구구 이 견은 사람과 늘 같이 함께하는 충견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경이고 이것은 외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근무하는 경찰, 밖에서 근무하는 경찰. 돼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단이라는 것은 뭐 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각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람 머리 해자, 돼지 머리 해자라고 해서요. 돼지의 특별한 머리를 강조한 거니까 거기다 다시 돼지 이것도 집어넣은 겁니다. 두 개를 겹쳐서. 그래서 왜 그러냐? 돼지가 자기 영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으면 기둥을 이렇게 밟아요. 자기 영역 표시로. 그래서 거기서 색일전자가 나가지 않을까. 근데 색일전자와 똑같은 색일 각자가 있어요. 근데 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여기 있잖아요. 돼지 해자. 해자에다가 칼처럼 이렇게 그었어. 그러니까 전각이라는 것 자체가 돼지와 두 개가 다 겹친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새긴다는 것을 돼지가 아마 나무를 팍팍 긁는 거에서 색이다는 뜻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전이라는 것은 대나무에다 새기는 거, 그죠? 각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나무나 이런 데 새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고대는 나무보다는 대나무에다 새기는 것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전각은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해자는 돼지 해자로 쓰이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십이지.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그래서 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할 때 사실 거기에 그 돼지 그 짐승을 나타내는 것은 돼지 해밖에 없어요. 예.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근데 어디에 개가 있어요? 술에 개의 뜻 없어요. 그죠? 해만 돼지에 있어요.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제가 이것도 이제 육식 감자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개라고 하는 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냐? 무당의 신기입니다. 무당의 신기. 해는 돼지 해자예요. 개자. 개자 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돼지를 토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육식갑자가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가 우가 중에 저가 계열에서 이 십간 십이지를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예전에는 개해가 세수의 첫 번째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우리도 지금 돼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 소 가지고 저기 자동차 샀을 때 소 가지고 저기 고사 지냅니까? 고사 다 돼지잖아요. 닭도 아니고. 예? 그것은 돼지를 토템을 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 제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인문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어원으로, 예, 돼지는 예, 이렇게 5개의 글자가 있다. 그래서 본 글자 돼지시, 그 다음에 고기를 중시하는 돼지돈, 그 다음에 비계를 중시하는 돼지저, 그 다음에 제사 지낼 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에 이제 이 제사 지낼 처는 교제를 지내는 거고, 이 해자는 아마 하늘과 어떤 목성이나 이거에 제사 지낼 해자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사와 관련된 글자다 정도로 해서 돼지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시자를 예. 기억나기로는 저 시자는 같은 돼지인데 저자하고 예. 저건 어린 돼지를 시자라고 한다는 그런 기억이 그건 이제 후대에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네. 처음에 글자를 만들어질 때 그냥 네, 시자가 네, 만들어진 네, 거니까. 네, 네. 예, 나중에 이제 돼지의 여러 종류를 해서 뭐 십자는 뭐 돈자는 뭐 6개월이고 뭐 저기 젖자는 뭐 1년 돈이다. 네, 그건 네. 당연하죠. 왜냐면 고기가 가장 맛있다 6개월이잖아요. 돼지가.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비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계를 만들려면 많이 키워야죠. 그래서 비계살이 많이 나오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몽골인들도 말을 연대로 딱 했는데 그걸 한자로 표현하려니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만들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린 돼지가 시.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보통 올리는 그냥 보통 돼지. 종교에서 올 때 뭐 시 올리죠. 우양시 올리잖아요. 예, 시. 그 시라고 하는 게 어린 돼지. 약간 어린 돼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 돼지가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뭐 애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아주 부드럽잖아요. 네. 껍데기 먹고 뭐 하고 시부 할 때 그 시부. 네. 그 돈은 좀 더 키운. 예. 그건 이제 후대에 한 얘기고요. 이제 원글자로 만들면 그냥 보통 명사는 돼지시, 그리고 나머지 돈과 저는 새로 만들어진 글자. 예, 고기를 중시하고 비계를 중시하는. 그리고 채와 해는 제사용으로 특별히 키워지는 돼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